안녕하세요. 공누리TV입니다. 토트넘이 사우스햄튼과의 개막전에서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파괴적인 공격력을 선보였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역전골을 어시스트하며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경기 중 케인과 손흥민 선수는 살짝 언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주요 경기 상황과 팬들의 반응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날 경기 선발 명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콘테 감독은 새로 영입된 선수들을 단 한 명도 선발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막판 호흡을 맞췄던 선수들이 선발로 나섰는데요. 프리시즌에 부상으로 빠져있던 벤 데이비스가 선발 출전했고 윙백은 세세뇽과 에메르송이 선택받았습니다. 중원 조합은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선발로 나왔고 비수만은 벤치에 남았습니다. 최전방 3명은 히살리송이 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가운데 클루세브스키가 송케 듀오와 또 호흡을 맞췄습니다. 선발 라인업에 대한 팬들의 반응입니다. 아니 어떻게 에메르송이 첫 번째 선택이 될 수 있지? 새로운 영입 선수가 하나도 선발로 나오지 못했어. 계약하면 무슨 소용이야? 스펜스와 페리시치는 벤치에 있어. 둘 중 하나는 선발로 써줘. 세세뇽과 에메르송이 선발이라고? 도어티는 그의 실력을 증명했고 스펜스를 영입했어. 그런데 에메르송이 선발이야. 내 주말을 망쳐줘서 고마워. 말 그대로 작년과 같은 팀이네. 이 멤버들은 6개월 동안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콘테가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새롭게 영입한 선수들은 호흡 맞추는데 시간이 걸려. 특이한 선발 명단이 아니야. 왜 다들 우리 벤치가 탄탄해진 것을 보지 못하고 영입한 선수들이 선발이 아니라고 투덜대는 거야? 벤치 강화하려고 6명을 영입한 건 아니잖아. 손흥민과 케인에게 의존하는 창의성 제로의 명단. 작년 개막전 때 선발 명단을 볼래? 그땐 누누가 감독이었어. 이 라인업은 4위까지 끌어올린 라인업이야. 영입이 그 깊이를 더하고 있어. 벤치 명단을 봐봐. 에멜송이 선발이라 화가 나. 에멜송이 선발이어야 하는 이유를 대봐. 에멜송은 이 클럽에 있으면 안 돼. 교체 명단에 있어서도 안 돼. 선발 출전은 당연히 안 되지. 난 콘테를 믿어. 윙크스를 후보에도 볼 수 없다니 멋진 환경이야. 벤 데이비스 대신 랑글레가 나와야 해. 페리시치가 선발 출전한 것을 보고 싶었는데 영입한 선수들이 선발 명단에 보이지 않자 불만을 표현하는 팬들도 있고 지난 시즌 챔스 티켓을 따낸 멤버들과 콘테를 믿자는 팬들도 있었는데요. 에멜송 선발 투입에 대해 부정적인 코멘트와 게시물을 올리는 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선수들이 입장한 후 중계 카메라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상당히 오랜 기간 보여주면서 지난 시즌 득점왕이자 토트넘의 핵심임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경기 주요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초반 손흥민 선수는 공간이 생기면 가감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며 경쾌한 몸놀림을 보이면서 이날 경기의 활약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반 11분 사우스햄튼에게 첫 골을 허용하며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실점 장면에서 보면 토트넘의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허용했고 토트넘의 수비진은 헤더로 클리어링했지만 이 볼이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에메르송과 1대1 상황이 되는데요. 에메르송은 크로스 타이밍을 오판하고 미리 미끄러져 넘어졌고 그 틈을 타서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가운데로 올라온 크로스는 워드 프라우스에게 연결되었고 워드 프라우스는 발리킥으로 골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워드 프라우스의 발리슛은 원바운드를 기록하며 요리스 골키퍼가 막기 까다롭게 튀어올랐고 그대로 골문 구석으로 들어갔는데요. 에메르송의 수비가 살짝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반응입니다. 또 시작이네. 에메르송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에메르송은 내가 본 최악의 선수야. 에메르송을 팔아줘. 시즌 첫 패배 확정이네.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네. 손흥민은 볼을 그만 뺏겨야 돼. 이 찬스를 내주기 전에 손흥민 선수 쪽에서 볼 소유권을 잃어버리긴 했는데요. 불안정한 자세에서 시도한 세세뇽의 패스가 손흥민 선수를 향한 패스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강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탓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전반 21분 토트넘은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클루세브스키의 얼리 크로스가 예리하게 왼쪽 파포스트 쪽으로 넘어갔고 세세뇽이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경기 내내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보면 왼쪽 윙포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오른쪽이나 센터 쪽으로의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주로 왼쪽에 위치해 있었지만 볼이 오른쪽 측면 쪽에서 움직일 때는 오른쪽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원활한 패스 플레이를 위해 수적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럴 때는 세세뇽이 반대편 쪽에서 침투하면서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세뇽의 골은 그런 과정 속에서 나왔는데요.
클루세브스키의 정확한 크로스와 세세뇽의 침투가 적절히 조화된 골이었습니다. 팬들의 반응 보겠습니다. 에메르송을 살렸네. 클루세브스키는 제2의 가레스 베일이 될 거야. 클루세브스키 너무 멋있어. 사우스햄튼에게 동점골을 넣었을 뿐이야. 바로 2대1로 역전하자. 클루세브스키가 에메르송 역할까지 하고 있어. 시즌 첫 골을 세세뇽이 넣을 줄은 몰랐어. 세세뇽의 움직임은 너무 좋았어. 클루세브스키는 최고의 선수야. 양쪽 윙백 세세뇽과 에메르송에 대한 평가가 극명히 갈린 가운데 전반 25분 에메르송에게도 찬스가 옵니다. 클루세브스키가 에메르송에게 스루 패스를 주고 에메르송이 오른쪽 측면을 돌파하게 되는데요. 가까이에는 손흥민과 케인이 있고 뒤쪽에는 세세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로스 타이밍을 한 박자 늦추면서 수비벽을 피해 더 어려운 크로스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크로스는 무의미하게 날아가고 맙니다. 여유가 있을 때 빠른 크로스를 시도하는 게 에메르송에게는 더 적절해 보입니다. 전반 30분 드디어 손흥민 선수에게 슈팅 찬스가 오는데요. 호이비에르가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롱볼을 넘겨줬고 손흥민 선수는 퍼스트 터치 후 살짝 옆으로 흐른 볼을 슈팅으로 가져갔는데요. 하지만 볼이 골키퍼 정면을 향하면서 득점은 되지 못했습니다. 퍼스트 터치가 무엇보다 아쉬웠습니다. 볼을 바로 발밑에 세워뒀으면 오른쪽으로 돌면서 오른발 가마차기 슛이나 케인에게 패스를 할 수도 있었지만 퍼스트 터치가 앞쪽으로 흐르면서 바로 슈팅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쉬움을 손흥민 선수는 1분 만에 날려버렸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골키퍼에 맞고 코너킥으로 연결되었고 이어진 공격 찬스에서 역전골이 나왔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전방에 위치한 선수들을 정확히 보고 니어포스트 쪽에 있는 다이어를 향해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다이어는 머리로 살짝 공의 방향을 바꾸면서 역전 헤더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골이 들어가자 손흥민 선수는 다이어에게 점프해서 안겼는데요. 다이어는 손흥민 선수를 두드려주면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다이어가 손흥민 선수에게서 좀처럼 떨어질 줄 모르며 좋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전골을 허용한 사우스햄튼의 하센리트 감독은 또 한 번 좌절했는데요. 팬들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우승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우리는 날카로운 공격진을 가지고 있고 스쿼드의 뎁스와 퀄리티를 갖췄고 아스날을 쉽게 물리쳤어. 세계 최고의 매니저와 팀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는 적어도 승점 90점은 따낼 수 있어. 이번 시즌은 우리의 시즌이어야 해. 경기 초반 실점 후 우린 당황하지 않았어. 손흥민의 어시스트야. 손흥민 너무 잘한다. 소니는 놀라운 크로스를 가지고 있어. 첫 골에 이은 또 하나의 멋진 크로스와 헤더. 버질 반 다이어. 다이어는 영국 최고의 센터백이야. 다이어는 이번 시즌 콘테 밑에서 또 다른 수준이야. 이번 시즌 토트넘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콘테볼 마음에 들어. 리그 우승하자. 전반 37분 손흥민 선수는 스텝 오버 후 무리하지 않고 벤 데이비스의 슈팅을 도왔는데요. 벤 데이비스의 슛이 빨려 들어갔다면 또 하나의 도움을 기록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반 42분 손흥민 선수는 박스 바로 바깥쪽에서 슈팅 기회가 있었지만 클루세브스키에게 패스하는 선택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골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좀 더 가감한 슈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전반이 끝나기 직전 좋은 찬스가 한 번 더 왔는데요. 이번엔 손흥민 선수가 욕심을 내봤습니다. 왼쪽 측면을 돌파한 손흥민 선수는 달려들던 수비수까지 제쳐내고 절호의 슈팅 기회를 잡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를 벗겨냈을 때 슈팅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비 브로킹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드리블 돌파하면서 크게 돌아갔는데요. 바로 이 순간 케인에게 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지만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케인에게 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케인에게 내주지 못하고 수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슈팅은 골문을 외면하고 맙니다. 케인이 손흥민 선수를 향해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도 같이 맞대응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손흥민 선수라면 당연히 줄만한 찬스였는데요. 박스 안에서 볼을 잡았을 때부터 머릿속으로 이 찬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던 플레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커가 박스 안에서 볼을 잡으면 패스보다는 슈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2년 전 케인이 도움왕과 득점왕을 동시에 수상할 때도 손흥민에게 도움을 준 패스를 박스 안에서 한 적은
득점이 불가능한 위치에 있었던 헤더 패스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와 비슷한 찬스에서 케인 역시 직접 슈팅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케인이 만약 저런 슛을 때려도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화를 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 역시 아쉬움은 표현했을 것 같고 이런 찬스에서 패스를 안 하는 게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를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장면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반전이 끝난 후 토트넘 팬들의 반응인데요. 전반 종료 직전 손흥민 선수가 케인에게 패스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기에 이에 대해 비판적인 댓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손흥민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손흥민 팔자. 우리가 우승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가 손흥민에게 말해줘. 이기적인 플레이 멈추고 패스하라고. 너 농담하는 거지? 손흥민이 지금까지 어땠는지 잘 알고 있잖아. 넌 기억력이 짧은 거야? 우리에게 그런 실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손흥민은 가장 이기적이지 않은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야. 이 스쿼드에서 좋은 오른쪽 윙백이 있다고 상상해봐. 세세뇽과 에메르송은 둘 다 잘했는데? 세세뇽은 잘했지만 옐로 카드가 있어. 페리시치로 바꿔주자. 에메르송은 꽤 괜찮았어. 많은 기회를 만들었어. 마무리를 좀 더 날카롭게 보완해야 하지만 여전히 오른쪽 윙백 중에서는 최고의 옵션이야. 클루세우스키는 측면에 있는 케인 같아. 정말 도움이 많이 돼. 비록 빠르지 않은 단점이 있지만 모든 걸 갖출 수는 없지. 에메르송 자리에 페리시치가 들어가면 안 되나? 그래, 그거 좋을 것 같아. 우리는 매우 역동적이고 빠르게 경기하고 있어. 세 번째 골을 넣자. 그러면 끝나. 2대1 한 골차 리드 상황, 경기를 압도하고 있지만 언제든 한 방을 얻어맞으면 동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추가골이 필요했는데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손흥민 선수가 세세뇽에게 건넨 패스는 일품이었고 골 네트를 흔들었지만 아쉽게 옵사이드에 걸리면서 득점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볼을 흐름 그대로 살려준 패스도 정말 좋았고 주발이 아닌 오른발 슛으로 골을 기록한 세세뇽의 약발 활용 능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후반 3분 케인은 뒷공간으로 움직이는 손흥민 선수를 보고 특유의 롱패스를 보냈지만 수비수에게 아쉽게 커트를 당했습니다. 후반 4분에는 에메르송의 헤더슛이 있었는데요. 헤더가 골문을 크게 벗어나자 케인은 또 한 번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올 시즌 케인은 어느 때보다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콘테와 함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품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득점왕을 차지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히고 있고 토트넘의 왕은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는 득점왕보다는 도움왕 쪽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직접적인 도움도 있었지만 간접적인 도움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후반 6분 찬스에서 클루세우스키가 또다시 세세뇽에게 어시스트를 한 찬스에서 수비수를 끌고 다니며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고 세 번째 골 상황에서는 에메르송에게 적절한 공간에 패스를 넣어줬고 에메르송이 크로스를 올리는 과정에서 상대 자책골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골에도 손흥민 선수의 기여가 있었습니다. 이 골로 인해 하슬리트르 감독은 상당한 상실감을 드러냈는데요. 팬들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콘테볼의 전성기 제대로 주입되고 있어. 쿼드러플 우승을 향해 가자. 에메르송을 팔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악플러다. 오늘 에메르송은 잘했어. 올 시즌도 자책골 등장. 현재 팀 득점 공동 1위. 3대1로 앞서게 된 토트넘은 조금 더 여유있게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후반 17분 호이비에르가 에메르송 쪽으로 패스를 건네줬고 박스 안으로 침투해 있던 클루세우스키에게 이어집니다. 왼발슛 각이 너무 활짝 열렸고 클루세우스키는 여지없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클루세우스키는 이 득점 외에도 후반 24분 멋진 볼키핑과 돌파력을 선보여 홈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줬는데요. 킹 오브 더 매치 역시 클루세우스키의 차지였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보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사카보다 클루가 낫다. 클루세우스키의 존을 의심하지 마. 역대 최고의 계약이야. 리버풀의 디아즈보다 더 좋은 계약이야. 저 왼발은 치명적이야. 이제 케인과 소니가 넣을 차례야. 4골 득점인데 케인과 손흥민은 아직 시작도 못했어. 이제 콘테 믿고 입 닫고 하자. 4골이 들어갔지만 손흥민과 케인의 골이 없다는 건 이 두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던 토트넘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손흥민과 케인 선수는 득점에 계속 목말라 있는 것 같았습니다.
후반 37분 손흥민 선수와 케인의 합작골이 또 한 번 터질 듯한 찬스가 있었는데요. 역습 상황에서 케인이 앞서 달려가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빠르게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케인 옆에는 두 명의 수비수가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쪽으로 패스해줬고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 슛을 시도했지만 임팩트를 제대로 가하지 못하고 골키퍼 정면으로 공이 향하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팬들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은 형편없었어. 히살리송을 선발로 내보내야 해. 한 게임 후에 또 손흥민 악플러들이 나타났네. 클루세브스키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선수야. 그는 솔직히 살라와 데브라이너 수준의 선수가 될 수 있어. 지켜보는 것이 즐거워. 클루세브스키는 대단했어. 왜 그가 손흥민 케인과 함께 뛰기 적합한지 보여줬어. 케인처럼 끝내거나 소니처럼 움직이진 않겠지만 기회를 만드는 건 정말 잘해. 오늘 도움 3개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 골은 그저 보너스였어. 클루세브스키는 신이야. 클루세브스키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거야. 이런 경기가 있었나? 손흥민 케인이 최고의 몸 상태가 아닌데도 우린 4골을 넣었어. 창의적인 미드필더, 센터백만 보강하면 우리 팀은 확실한 우승 경쟁팀이 될 거야. 5골도 못 넣다니 형편없는 퍼포먼스야. 다음엔 6골 이상 부탁해. 지금 우리는 리그 1위야. 이대로 리그 종료하자. 지난 시즌에는 처음 한 달간 1위였으니 새삼스러울 건 없어. 다음 첼시 원정 경기 왠지 이번에는 승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 손흥민 선수는 마무리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몇 차례 보여줬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비판받을 정도의 경기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 창출을 많이 했고 팀 승리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경기인 첼시전에서는 결정적인 골도 넣으면서 시즌 2연승을 이끌었으면 합니다. 첼시를 잡으면 시즌 초반 레이스에서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을 것 같고 우승 후보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